심각한 전력난과 정부 규제 등으로 중국의 성장 에너지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3분기 경제 성장률은 4.9%로 발표됐는데요. 1년 만에 5% 밑으로 떨어진 거죠.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의 부도 위기 등 부동산 부실도 심각한 도전입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 짚어보고 투자 전략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3분기 경제 성장률 막 발표된 게 4.9%, 뭐 1년 만에 5% 밑으로 지금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아주 안 좋은 수치입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이제 오늘 발표내자마자 지금 매체에 지금 막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야, 큰일 났다. 이 중국 완전히 이제 경제 성장 완전히 이게 떨어진다. 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부분의 논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로나가 터지기 전 2019년도 3분기도 6%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떨어지니까 이거는 심각하다라고 이제 네. 보는 건데 예.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심각할 것이냐 예. 그렇게는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요. 하나하나씩 보면 우리가 수출, 투자, 소비를 좀 본다면 수출이 좀 선방을 했습니다. 수출은 선방했고요. 네, 수출은 선방을 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물류 대란이라든지 다음에 또 기존에 있던 물량을 좀 밀어내기 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반영이 돼서 그렇고 예. 지금 저는 이제 걱정이 이제 4분기가 이제 조금은 영향이 수출에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이번 9월은 좀 좋았거든요. 수출이 선방을 했고 예. 소비가 조금 생각보다 좀 덜 나온 거죠. 네, 소비가 지금 생각보다 덜 나오고 예. 투자도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3분기 1월부터 9월까지 본다 하더라도 좀 한 7.3% 증가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전반적인 평가를 한다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가 조금 이제 미흡함으로써 시장 예측치 5%보다 약간 좀 미흡했는데 예. 근데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금 저는 일단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록 5% 밑으로 떨어졌지만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는데 지금 뭐 그동안에 지난번에도 오셔서 그랬지만 이게 전력난 상당히 심각한데 네네네네. 이게 조금 뭐 4분기 또는 내년까지 이어질 정도의 그런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전력난 조금 해소될 기미가 보입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또 논의를 했지만 이 핵심은 뭐냐면 지방 10개 성에서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앙정부,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이제 제시한 이 아젠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에 맞춰서 이제 중국 정부가 올해부터 지방 정부도 하달을 했고, 그게 이제 KPI라고 하죠. 그게 이제 그걸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 달성을 이제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고, 그래서 요번에 그게 적색 경고등, 그러니까 이게 등 빨간색 표시가 된 기업이 그러니까 지방이 요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는 전력난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헝다 이슈보다 이 전력난을 좀 더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헝다보다. 네, 헝다보는 이유는 헝다는 내부적인 이슈지만 이 전력 부분들에서는 그래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데 이게 만약에 지금 중국 정부가 이야기를 하는 탄소 중립, 그러니까 이걸 조율을 하면서 만약에 계속 간다라면 이게 좀 아마 내년까지 갈 수 있을 때 이슈가 될 수가 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게 또 올림픽도 있기 때문에 길게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또 지방 정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전력이 없어서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잘못된 거 한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지금 여러분 매체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이 지금 미국한테 그 천연가스를 지금 달라고 애원했고 수입을 안 하다가 지금 갑자기 늘어나고 있다. 중국이 전력난 때문에 지금 난리 난 거 아니냐? 예, 그런 보도가 지금 있는 거죠. 보셨죠? 그래서 제목 보면 얼마나 다급했으면 천연가스 좀 주세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사실과 다릅니다. 이게 팩트가 다릅니다. 이건 뭐냐면 중국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 있어서 1단계에서 중국이 미국에 사야 될 게 공산품, 에너지, 서비스, 그다음에 그 농산품이 있는데 그 에너지 분야가 2017년도가 한 68억 불 정도 되거든요. 이거 대비 훨씬 더 많이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한 185억 불을 수입을 해야 되고요. 다음 올해가 한 339억 불 합쳐서 524억 불을 에너지를 수입을 해야 됩니다. 에너지가 뭐냐면 정유, 원유, 석유, LNG.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수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수입 서로 합의한 목표를 하려면 수입을 더 늘려야 되는 거다. 어차피 이거 계속 이 수입 그러니까 약속 안 지킨다고 미국한테 자꾸 지금 욕들어 먹고 있으니까 지켜야 되는데 지금 마침 전력 이슈도 있으니까 이번에 수입을 확 당기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픈데 뭐 그냥 뭐 수입해줄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전에 없었는데 늘어났으니까 이제 매체에서는 지금 중국이 지금 미국한테 막 구걸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어차피 수입을 해줘야 된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모자라게 돼서 막 급하게 SOS를 친 게 아니고
미중 간의 합의에 의해서 수입을 더 늘려야만 하는 거를 지금 뭐 기왕에 할 거 앞당겨서 그렇죠. 한다. 1단계 그런 무역 얘기군요. 협상에서. 예. 3분기 성장률이었던 4.9%면 올 한 해 경제 성장률 중국 뭐 8% 예상하던데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좀 가능한가요? 아니면 좀 하향 수정을 하고 있나요? 저는 걱정되는 4분기입니다. 이게 4분기 이제 전력난이 오히려. 4분기에 드러날 것 같고 이게 전력난이 단순히 수출과도 맞물 일이거든요. 그럼 이제 수출에 영향을 받으면 중국이 수출로 이제 선방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희고 만약에 이제 그게 이제 전력 이슈가 커져가지고 예. 이제 중국 내 공장이 스톱이 됐을 경우에 이슈가 실험도 생기고 그럴 경우는 이제 소비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4분기에서 만약에 조금 이제 힘들어 좀 더 낮아질 경우 그럼 전체 올해 경제 성장을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한 7.6에서 한 7.8까지 정도 보거든요. 네. 그 지금 IMF는 최근 뭐 며칠 전에 발표를 했다시피 8% 보고 있습니다. IMF는 네,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4분기가 관건인데 중국 정부가 4분기를 막아내기 위해서 아마 이제 소비를 더 진작하는 방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세계가 다 인플레 때문에 고생이고 뭐 유가도 오르고 지금 난리인데 중국도 역시 지금 물가 상황이 심각하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가장 핵심이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력 이슈가 지금 확인이 좀 지금 이제 막 지금 이슈화 되는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지금 9월 PPI 생산자 물가 지수도 지금 전월 대비 한 10.7% 급등을 했거든요. 예.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들이죠.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래도 좀 이렇게 좀 했는데 좀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매자 관리 지수 PMI도 별로 지금 좋지가 않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신규 주문수 그다음에 수출자 주문수도 매우 지금 다 50 이하니까 위축 국면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생산자 물가 지수는 지금 좀 심각하게 지금 있고 이게 4분기 어떻게 반영이 될지 중국 정부가 할 것인지 좀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물 경제는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 중국 물가 상황은요 금융 경제나 이런 부분에서는 확연히 지금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헝다 이슈 때문에 확실히 지금 대출도 좀 적게 받고 시장에서 바로 피부로 느껴지는데 실물 경제는 아직까지 좀 덜한데 이게 4분기에 본격화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4분기까지 이제 상당히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헝다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헝다로 인한 이 어떤 위기 상황 뭐 관리할 수 있다, 우리 통제 범위 내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형태로 지금 구조조정이라고 하나 어떤 관리를 어떻게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까? 드디어 입을 열었죠. 이제 중국 중앙은행이 그 금융시장 국장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이익을 보호를 위해서 자산 처분을 강화할 것이고, 그러니까 금융당국 그다음에 중국 주택부, 그러니까 중국은 주택 도시농촌개발부라고 하는데 그걸 주택부, 그다음에 지방 정부가 협력해서 좀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반적인 방향은 수순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먼저 자구책 노력을 계속 요구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광동성 정부가 먼저 주도적으로 나설 겁니다. 그다음에 광동 정부가 하는 부분에서 주택부가 좀 이제 지원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회생 부분이 좀 진행이 된다라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정말 리먼 사태 확산되는 부분들은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너무 이제 좀 안 맞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슈를 너무 크게 볼 필요는 없지만 우리 증시나 아시아 증시에서는 계속 헝다 이슈가 괴롭힐 겁니다. 왜냐하면 만기 부채에서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계속 우리는 증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올해 증시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자꾸 이제 또 이 매도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투자자 입장은 주의를 하라. 뭐 투자자 입장을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인플레 우려로 시장의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하지만 또 기업 실적이 좋아서 또 시장이 굉장히 좀 금방 회복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회복 탄력성도 굉장히 큰데 중국은 지금 자본시장, 증권시장 어떻습니까 상황이? 지금 중국 자본시장 부분에서는 일단은 그 헝다 이슈가 그다지 지금 영향을 불어오진 않았고요. 확연히 이 섹터별로 좀 나눠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증시 부분들은 아직까지 동력적인, 그러니까 밀어 올릴 수 있는 만한 동력이 아직까지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있고, 지금 이제 곧 이제 쇼핑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쇼핑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 그다음에 이제 이 지금 전력난 이슈로 통해서 우리가 확연히 중국 공산당이 바라보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탄소 중립은 계속 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분야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기차 분야에 대한 중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쪽 분야는 지금 이제 계속 뜨겁게 지금 보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 지금 정부가 지금 이제 이 기업과 이제 자본시장, 금융관 이 결탁 부분들, 우리 관치금융이 가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좀 바뀐 것은 뭐냐면 이 중국의 나름 이제 그 공산당의 좀 저승사자들이라고 하는 중앙순시조라고 있거든요. 중앙순시조. 순찰하면서 순찰하는 감찰하는 기구인데 네. 이게 이제 금융 파트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이게 자본시장, 금융시장과 기업 간에 있는 결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사를 지금 더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으로 인해서 또 생겨나는 뭐 이슈가 터져버리면 중국 자본시장에 또 하나의 문제가 터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막 조사를 하고 있다. 금융시장과 기업의 어떤 결탁, 그쵸. 금융사들 간에 그런 걸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예, 이거죠. 예. 그러니까 중국 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라는 게 있었고 공산당을 조사하는 이제 부패 조사는 있었고, 그다음에 중앙조직부. 그래서 두 개가 합쳐서 중앙순시조, 우리 순찰 돈다고 한 순시조가 있는데 이게 한 15개 그룹이 있는데 그 전에는 이 금융 쪽은 안 했는데 이번에 금융 쪽으로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라는 말은 분명히 무슨 이슈가 터질 수 있다라는 거고 기업과 금융, 자본시장의 결탁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가 조사가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또 3년임을 위해서 중국 정부가 금융 시스템을 또 다잡기 위한 하나의 또 사전 작업으로 또 이해를 하셔도 그래요?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국내 증시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 해외 증시에 워낙 우리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네. 특히 뭐 미국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중국도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최근 들어서 중국이 이런 헝다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중국에서 많이 발을 좀 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많이 투자가 줄고 있습니까? 이게 좀 그렇게 그렇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학개미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본토 가는 돈과 그다음에 홍콩으로 갈 수 있는 돈. 예. 그러니까 이제 본토는 이제 아까 중국의 투자자들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그러니까 확실한 이번에 사태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가기 때문에 결국 하석요를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 기업들, 그러니까 뭐 태양광, 풍력 이런 부분들로 계속 우리 투자 중학개미들이 사들이고 있다는 게 지금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요? 올해 뭐 이번 달 1일부터 12일 순매수 규모만 하더라도 제일 많이 산 게 윤기실리콘. 그러니까 이제 신재생 회사. 글로벌 태양광 기업이죠. 태양광 1등 기업입니다. 어. 윤기실리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명량 스마트 에너지라든지 뭐 보풍 에너지라든지 이런 대체 에너지 쪽으로 우리 중학개미들이 사들이고 있다라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게 이제 나타나고 또 하나가 이제 부분들이 하나가 이제 또 바이오 쪽. 바이오. 또 반도체, 전기차 이렇게 지금 우리 자본이 들어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중학개미들이 본토가 아니고 홍콩이 영향을 많이 받는데 또 들어가지 않으니까 또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지금 예탁결제원 또 자료도 보면 예. 지금 이제 저가 매수로 보는 것들이죠. 타이밍을 지금 보는 것들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들어가는데 주로 이제 여기는 이제 주로 상장 지수 ETF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ETF로 들어가고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항생 차이나 기업 지수 ETF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배터리, 전기차 관련 ETF에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 이 투자자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그냥 드러나는 매체의 이야기와 좀 더 우리가 좀 깊게 들어가서 좀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규제와 어떤 금융 불확실성 속에서도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전기차 이런 분야에 투자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3분기 경제 부진 투자 전략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